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그래도 이 주말 동안에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3주 동안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. 뭐 그렇다고 크게 돌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좀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말 동안에 이런 상승이 나왔는지 그것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, 일단 금요일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.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2월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은 22만 개로 더 올랐고, 실업률 같은 경우는 3.5%로 이게 뭐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전히 이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,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노동시장이 강한 이 굿뉴스는 배드뉴스였어요. 그래서 노동시장이 강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것이고,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 경기 침체까지도 이어진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, 실제로도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때마다 뭐 주가나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하락을 했는데, 이번에는 좀 반대로 움직였어요. 왜 그랬냐면, 이걸 보시면 이 고용지표 발표 후에 혹시 골디락스 임금 급등 진정에 미국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저 실업률, 임금세 상승세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연착륙에 좋은 뉴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골디락스를 얘기를 했는데, 이 골디락스라는 말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, 이 영국의 전래동화 중에 이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이라는 이 동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동화를 뭐 다 말씀드릴 순 없고, 이 골디락스에 대한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, 이 세 마리의 곰이 이 집에서 외출을 한 사이에 요 골디락스라는 한 금발의 소녀가 이 곰의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. 그래서 식탁을 보니까 세 개의 스프가 있었는데, 이 아빠 곰의 스프는 너무 뜨거웠고 엄마 곰의 스프는 너무 차가워서 먹지 않았다고 하고, 대신에 이 아기 곰의 스프는 딱 알맞은 온도여가지고 이 골디락스는 아빠 곰, 엄마 곰의 스프는 안 먹고 이 아기 곰의 스프를 전부 다 먹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골디락스가 선택한 것이 너무 뜨거운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또 너무 차가운 경기 침체도 아니고 딱 알맞은 상태의 이 스프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골디락스라고 하면서 이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 시나리오를 말한다라고 하면서, 이 블룸버그 통신이 이 연준이 고용보고서에서 골디락스를 얻었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, 또 마켓워치에서도 골디락스 시나리오 하면서 이 미국이 연착륙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이번 고용보고서를 평가를 했습니다.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언제는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더니만, 이제는 고용시장이 좋아져도 뭐 임금 급등이 진정이 됐다고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,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 이 지난 금요일에 이런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후에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큰 상승들을 보였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와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2% 넘는 상승을 보였고, 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역시 2% 넘는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다시 6만 전자로 올라섰습니다. 이렇게 확실히 투심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이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전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초록색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일부 코인들은 진한 초록색의 급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이 빨간색들은 전부 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보시면 정말 상당수가 초록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무려 19.5%니까 20%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, 솔라나 역시 21%로 큰 상승이 나왔어요. 그에 반면에 이더리움과 XRP는 3% 수준이라서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전반적인 이 시장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,
지난 24시간 동안 이 코인들의 볼륨, 이 거래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1위가 바로 이더리움이고 2위가 비트코인, 3위에 갈라가 위치해 있습니다. 이 갈라가 1월 1일 해가 바뀌면서 지금 상당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좀 몰린 것 같은데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,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이 넘게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해가 바뀌기 한 이틀 전부터 상승을 하더니만 계속 상승을 해서 어제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60% 상승을 했고, 그리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봐도 126%니까 연말에 최저가 대비해서 지금 11일 만에 무려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갈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, 보시면 1월 6일 날 이렇게 30%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왜 이 1월 5일 이후로부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까,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면, 이 1월 5일 이후로 이 갈라게임즈에서 비교적 꽤 비중 있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이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1월 5일부터 지금 매일 공지를 올리고 있고, 그리고 그 내용도 꽤 고무적입니다.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올렸던 이 공지부터 말씀을 드리면, 이 갈라코인이 이 레이어 1의 가스 토큰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서 50%는 소각이 되고 나머지 50%는 이 생태계 기여자한테 재분배가 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이 갈라 생태계를 디플레이션화 하는 것을 최종 목표라고 이렇게 밝혔어요. 그리고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이 애플사의 이 앱스토어 NFT 게임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변경됐다라고 하면서, 그래서 이 갈라게임즈가 2개의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올해 이 2023년에는 이 모바일 블록체인도 함께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PC 위주의 게임들을 개발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모바일 게임으로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. 그리고선 바로 또 1월 6일 다음 날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방금 유저가 2천만 명이 넘는 이 모바일 게임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. 그러면서 이 모바일 게임사 인수에 대한 정보를 추후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렸는데 바로 요거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이 정보들을 공개를 하면 이 모바일 게임사는 총 수입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게임사이고 2천만 명의 또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 게임으로 전환할 15개의 모바일 게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이 앱스토어에 제공하는 게임들이고 또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다 라고 하면서, 그래서 이 갈라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총 게임의 포트폴리오 수는 쉬운 3개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 쉬운 3개의 게임이라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이 게임들을 출시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러면서 또 계속 이 공지를 올렸고 또 어제는 이렇게 장문의 공지까지 올렸습니다. 그래서 이 글의 요점은 뭐냐면, 여기를 보시면 이 쉬운 3개의 게임이 돌아가게 되면 연으로 봤을 때 총 공급의 6에서 35%의 이 갈라가 가스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요것이 이 공지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이 장문에 공지를 하나 더 올렸는데 요것도 요점이 뭐냐면, 요것은 갈라 필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갈라 필름에서도 이 갈라 코인을 가스 토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. 그래서 이 갈라 코인이 이 갈라 생태계 안에서 가스비로 소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디플레이션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, 아무래도 이 갈라 게임즈 측에서도 최근 들어서 계속 이 갈라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존의 계획들을 많이 수정을 하면서 이 갈라 코인을 살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작년 4분기쯤인가 이 자이리 노드하고 자이리 코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출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, 그 계획을 밝히고 나서 많은 파운더스 노드와 이 갈라코인 홀더들한테 큰 공분을 사게 됐어요. 그리고 그 이후로 갈라코인의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해왔던 겁니다.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 갈라게임즈 디스코드 방에서 요 빨간색이 이 운영자를 말하는 건데, 이 운영자가 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이리 노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이리 노드와 자이리 코인은
없던 것으로 하고 갈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요것도 어제 나온 얘기인데 다음 주쯤에 가스비 소각 규모에 대한 분석이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다음 주쯤이면 이 갈라가 앞으로 얼마나 이 디플레이션화가 될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보일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보신 것처럼 이번에 이 갈라게임즈가 이 모바일 게임사도 인수를 하면서 이 게임의 포트폴리오도 대폭 늘렸고 또 갈라코인을 이 레이어1의 주축 코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발표들이 이번에 2배가 넘는 이런 큰 상승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또 이 전반적인 투심이 개선된 것이 더욱 큰 상승을 불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지금 뭐 2배 올랐다고 해서 웃을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부터 폭발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. 왜냐면 일단 지금은 이 전체적인 P2E 시장이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.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2001년에 갈라코인이 이런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이때는 갈라뿐만 아니라 이 P2E 관련 코인이 모두 올랐던 시기입니다.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을 기억을 할 때 이 회사 이름에 닷컴자만 들어가도 다 올랐었잖아요. 그러다가 이 닷컴 버블 때 모든 회사들이 이 거품이 빠졌고 거기에서 결국 살아남은 IT 기업들이 지금의 빅테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 P2E 시장도 2021년에는 이 P2E자만 들어가면 이렇게 다 올랐고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서 작년에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어요.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. 여기에서 살아남으면 이 P2E계의 빅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갈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졌음에도 그래도 이 갈라 게임즈는 꾸준히 일을 하고 있고 조금씩 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살아남는 자 중에 갈라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정말 뭐 쉬운 세계의 게임이 출시가 돼서 이게 블록체인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또다시 끌게 된다면 이 갈라가 선두 자리에 설 가능성은 그 어떤 P2E 코인보다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대다수는 그냥 가격을 보고 이 코인도 평가를 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끈기를 가지고 인내했던 자만이 가장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